안녕하세요. 바바라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 0.25% 인상. 어찌 보면 되게 미미하게 보이던 금리 인상 추이가 세계 금융시장을 한 번에 와르르 흔들어버리는 괴력을 발휘. 미국 증시는 완전히 기술주들부터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폭삭. 이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 금융시장의 증시는 완전히 떡락을 연상할 정도로 경제 대공황이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로 뒤덮였었는데 그만큼 엔화가 만만한 통화 가용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엔캐리, 저비용으로 엔화를 장착,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자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갈아타기가 가능한 루트를 뚫어줘 버렸는데 이게 일본의 갑작스러운 기준금리 인상으로 루트가 막혀버리는 이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자 엔캐리는 더 이상 손쉽게 끌고 갈 수 있는 수익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이쯤에서 버리자. 엔캐리 청산이 무서울 정도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나스닥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연일 보였었죠. 중요한 건 엔캐리 청산 금액이 20조 달러, 한국 돈으로 2경이 넘습니다. 경으로 넘어가면 아리까리 감이 잘 안 오는데 조로 따지면 2만 조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아니 그냥 조 단위 돈을 불러버리면 머리회로에 백지장이 하나 딱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정도로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아웃이 되는 건데 미국 증시에 흩뿌려진 엔캐리 자금이 무궁무진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미국 주식 폭락이라고 해봤자 900조 정도 아니 이 정도 수치도 거의 헤비급 차원의 자금 공중분해 규모라 할 수 있는데 2만 조 정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청산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추세적 경향을 가진 잠수함 옐로우 서브마린 잔망경 내놓고 기다리는 엔캐리 자금들이 여전히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일거에 또 한 번 주식시장을 흔들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얘기고요. 여전히 엔캐리에 대한 추억의 시절을 되새기고 있는 자본 세력들인데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슈퍼엔저라는 깃발을 흔들 이유 없고 그동안 30년 거품 붕괴의 트라우마를 곱씹으면서 보내온 고통의 세월 청산하려고 하고 있죠. 워낙 달러가 강하게 치고 나오는 바람에 엔화 자체가 소멸될 가치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일본 경제가 붕괴될 수 있겠다라는 공포가 몰려오면서 급작스럽게 기준금리를 바로 올려버린 건데 이거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쪽에서 은근히 엔화 금리 왜 올려서 이 사단을 만들었냐고 쿠사리를 3쿠션으로 쏘아 넣었어도 아니 가장 자국의 이익을 구현한 곳이 미국 아닙니까? 일본도 지살길 챙기는데 뭐라 잔소리할 처지도 못 되고 가뜩이나 달러 강세에 접어주고 갔던 세월이 3년 가까이 되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다 올리고 보자 라는 구호가 그냥 정부 차원에서 터져나와서 일본 중앙은행을 강탈을 해버린 건데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캐리 자금이 여전히 미국 증시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 이젠 이게 어느 규모로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청산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인데 아마도 다음 달 있을 일본 중앙은행 스탠스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심각한 건 7월 일본 중앙은행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발언이 아주 강한 매파적 본색을 드러내면서 진행이 됐다는 사실이고요. 최소금리 1%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는 건데 이렇게 일본은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엔캐리가 무슨 일본 잘못도 아니고 그렇게 슈퍼엔저가 만들어 놓은 투자 지형도인데 이걸 일본이 직접 사주에서 그려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투자자들이 가장 가용성이 큰 엔화를 가지고 움직인 것을 가지고 누구를 탓하랴. 그러니 다음 금융통화회의 때 일본이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25년간 거의 30년간이라 말할 수 있는데 저공비행을 해왔던 엔화가 본격 금리 부분에서 주몽처럼 알을 딱 깨고 나올 가능성 높아서 엔캐리 청산은 2만 조라는 이경의 돈이 일거에 미국 증시를 다시 대혼란 속으로 몰고 들어갈 불길이 타오르는 용광로로 만들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여러 차례 크게 연말로 가면서 흔들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경제 대공황을 연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경제 대공황이 눈앞에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정도의 강도로 재차 주식시장을 강타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엔캐리가 그냥 상징적인 주식시장의 유동성 확대 아이콘이 됐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더 이상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에 대한 새로운 테마적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동력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또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상황이라서 엔캐리 자금뿐만 아니라 여타의 자금도 급속도로 유동성이 말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미 연준이 미리 내다보고 있다. 그러니 뭐 벌써부터 지난 새벽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뭐 당초 예상치 24만 건이었는데 23만 건으로 나오면서 벌써 연준은 김칫국을 살살 국자에 퍼올리면서 기준금리 긴급하게 인하할 이유 전혀 없다는 것으로 분위기가 급변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지표에 이렇게 휘둘리는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데, 이거 뭐 그 기저에 미 연준이 바라는 그림이라는 얘기죠. 연준은 9월 인하설에 대해서 그냥 밟고 지나갈 공산은 아주 큽니다. 어차피 미국 증시가 출렁거릴 위기가 몇 차례 더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내려봤자 극도의 침체를 극복하기에는 이미 타이밍상 늦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이상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를 끌어올리기에는 미국의 증시 타격이 거의 뭐 천문학적인 폭락 수준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쓰나미급 태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증시에서 말라버린 자금들이 급격하게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길목을 터줘야 하는 연준의 입장으론 뭐 그래도 밑불은 살려놔야 되니까. 어차피 자산시장은 증시라는 필터 통해서 기술주들의 공룡 대멸망이라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터져나오는 시점과 함께 그동안 첨탑처럼 쌓아놨던 자금들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공중분해가 극악의 경제 위기론을 부상시킬 건데, 연준이 긴급 금리 인상으로 수혈에 들어간다 해도 뭐 어차피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돌부처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 재정적조와 맞물린 경기 침체 국면은 확실하기 때문에 샤메 법칙, 전년 대비 3개월 내 실업률이 0.5% 상회하는 지표는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이걸 미 연준이 꽉 쥐고 있어서 섣불리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금리 인하 해봤자 미국 경기는 거의 추락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탈 것이 분명할 거고, 어차피 금리 효과는 유럽의 금리 효과보다 더 없을 수 있는 미국 경기 침체 국면에서의 반향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나서서 해결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의 경제 대공황에 가까운 경제 위기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 결국 미국 달러의 지존과 같은 통화 가치가 가상화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 생태계가 해체가 돼야 되고, 게다가 올드한 자산 구조 역시도 싸그리 밀어버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구도로 계속해서 꿋꿋하게 갈 겁니다. 트럼프와 해리스가 왜 이구동성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들을 연일 포인트를 두면서 얘기하는지도 딱 기저에 깔린 움직임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경제대공황, 너무나 먼 얘기 같지만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단기적으로 회복된 듯 보여도 거의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충격이 왔다는 건 재차, 3차 충격이 온다는 신호죠. 결국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그냥 바로 코가 꿰어서 갈 운명인 거고, 송아지 끌려가듯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은 천진난만하다고 해야 하나. 여전히 뭐 신고가 최고가 운운하고 있으니 해변에 나와서 모래성 백날 쌓아봤자 태풍이 불어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금융생태계 대변화에서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곳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또 고도의 부채에 물려있는 자산시장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무슨 수로 금융시장이 뽀개지는 상황에서 집값을 견제할 수 있는 내구성 좋은 뼈대를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고스란히 그 뼈대가 다 그렇게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것도 내 금융자산이 아니라 은행 금융자산인데 고스란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미 시작된 웨이브 1, 미국 나스닥의 폭락과 기술주들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나온 실적 악화, 게다가 기준금리 인하는 그냥 밑그림일 뿐이고 전혀 해법이 되지 못할 정도의 침체, 결국 금융시장을 강타하는 웨이브 1은
코스피를 8% 정도로 날아가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청산되어야 할 미증시에 깔려있는 엔캐리 자금 2만 조가 넘는다는 것. 웨이브2는 정말 아비규환의 대장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잠시 잠깐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차 밀어닥치는 공포는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 대공황을 겪었던 세대는 뭐 거의 하늘나라 가셨으니 이후 세대가 이걸 겪게 될 정도로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냥 도미노식으로 순차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새벽에 금융시장이 긴급 시그널을 보내면서 미국에서 24시간 시차로 밀려 들어오는 방식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서서히 이런 기세는 서울 아파트 가격 20주 상승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쎄한 그림자, 상승폭은 2주째 둔화되고 있는 집값, 그리고 서울 25개구 중에 5개구만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적 느낌. 결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발빠르게 식어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기저의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는 급가속을 해서 웨이브2를 맞게 될 금융시장의 위기와 함께 지난 2022년에 몰아닥친 1차 하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엄청난 집값 조정세라는 레버를 땡기게 될 건데 거의 뭐 급강하 수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왜냐? 이전의 금융생태계 재편은 앞으로 올 금융생태계 변화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으니까. 아무튼 잘 이 상황 지켜보시면서 대비, 준비, 채비 철저히 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키라크처 1번의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엔캐리 자금이 여전히 2만 조가 넘게 깔려 있다는 것. 본격 청산으로 움직이면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이미 미국은 침체 국면으로 가는 상황 속에 있는데 미 연준이 기준금리로 컨트롤할 시기는 뭐 지났다 봐야죠. 그러니 굳이 뭐 급하게 움직일 이유도 없는 거고 가장 큰 자산 시장의 변화는 금융 생태계 변화 속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천진난만하게 신고가를 말하는 지금의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 시기였는지를 깨달을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거란 얘기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